천마의 재림 제한권 제19화. 제목 절대 권력의 완성 황궁의 떨림과 금지된 미략. 1. 황궁으로 향하는 길 9천을 뒤덮는 마왕의 가마. 강호의 모든 핏줄을 움켜쥐고 천마성을 구축한 지 불과 수개월. 이제 나의 시선은 무림이라는 좁은 틀을 넘어 대륙의 정점이라 불리는 황궁으로 향했다. 무림의 질서를 재편하는 것이 육신을 지배하는 일이라면 황권과의 관계를 정립하는 것은 이 땅의 영혼의 낙인을 찍는 일이다. 나는 수천 명의 새로운 마도, 전사들을 이끌고 황도로 향했다. 나의 가마는 정파의 명숙들이 고통 속에서 깎아낸 흑색 옥석으로 치장되었고, 그 가마를 매는 자들은 한때 정파에서 용봉이라 칭송받던 자들이었다. 그들이 내딛는 발걸음마다 대지는 무겁게 진동했고, 황도로 향하는 대로변의 백성들은 감히 고개를 들지 못한 채 길바닥에 코를 박았다. 보라, 저 가련한 군상들을. 황제가 하늘의 아들이라 자부하며 통치하는 이 땅 위로 이제 진정한 하늘인 내가 지나간다. 공기는 나의 마기로 인해 농밀하게 가라앉았고, 태양조차 나의 행렬을 가로막는 구름 뒤로 숨어버렸다. 황궁의 높은 담벼락이 보이기 시작한다. 저 담벼락 안에서 황금 왕좌에 앉아 떠는 늙은 황제는 알고 있을까? 오늘 이후로 그의 왕좌는 나의 그림자 아래 놓인 한낱 의자에 불과하게 될 것임을. 황궁의 정문인 오문 앞에 다다랐을 때 금이군 수만 명이 창을 맞대고 나를 가로막았다. 하지만 그들의 손은 눈에 띄게 떨리고 있었다. 나는 가마 안에서 단 한마디도 내뱉지 않았다. 그저 나의 천마성 천공의 기운을 슬며시 해방했을 뿐이다. 칠흑 같은 마귀가 안개처럼 피어올라 황궁의 성벽을 타고 넘어가자 철갑을 두른 병사들은 단 한 합의 부딪힘도 없이 낙엽처럼 바닥에 쓰러져 거품을 물었다. 금난전의 정적 황제와 마왕의 조우. 나는 가마에서 내려 천천히 황제의 집무실이자 권력의 상징인 금난전의 계단을 밟았다. 나의 발소리는 거대한 대전 안에 기괴한 메아리를 남기며 울려 퍼졌다. 대전 안에는 황제를 보필하는 수백 명의 대신들이 줄지어 서 있었으나 그들 중 누구도 나를 똑바로 쳐다보지 못했다. 그들의 관복 아래에서는 식은땀이 비오듯 흘러내렸고, 대전 바닥은 그들이 억누르지 못한 공포의 진동으로 떨리고 있었다. 단상 위 화려한 용포를 입은 늙은 황제가 앉아 있었다. 그의 옆에는 황궁의 수호자라 자부하던 대내 고수들이 검자루를 쥐고 서 있었지만 그들의 검기는 나의 존재 앞에서 이미 산산조각 난 지 오래였다. 황제여, 대륙의 주인이라 자부하는 자의 눈빛이 어찌 그리 흔들리는가? 짐이 이곳에 온 것은 그대의 목을 취하기 위함이 아니다. 그대의 왕좌를 지켜줄 새로운 주인으로서 온 것이다. 나의 목소리는 내공에 실려 금난전의 거대한 기둥들을 뒤흔들었다. 천장에 매달린 화려한 전등들이 요동치며 기괴한 그림자를 만들어냈다. 황제의 눈을 보라. 그는 지금 자신의 목숨보다도 자신이 평생 유지해온 권위가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에 더 큰 공포를 느끼고 있다. 정파놈들이 황궁과 결탁해 나를 압박하려 했던 그 모든 책략이 얼마나 부질없었는지 이제야 깨달았겠지. 황궁의 법도는 나의 힘 앞에서 휴지 조각에 불과하다. 나는 오늘 이 자리에서 황제라는 이름의 거대한 꼭두각시를 손에 넣을 것이다. 3. 밀약의 시작 어둠 속에서 오가는 권력의 거래. 황제는 마침내 떨리는 입술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나약했고 권력자의 위엄 따위는 찾아볼 수 없었다. 천마, 무림의 질서를 피로 씻은 자가 황궁의 법도마저 무시하고 이곳에 들어온 이유가 무엇인가? 그대가 원하는 것이 진정 이 나라의 파멸인가? 나는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황제에게 한 걸음 더 다가갔다. 나의 발자국이 닿는 금난전 바닥의 대리석이 거미줄처럼 갈라졌다. 파멸? 아니,
나는 보존을 제안하러 왔다. 정파의 위선자들은 그대의 권력을 빌려 나를 치려 했으나 정작 그들이 그대를 위해 한 것이 무엇인가? 나는 제안한다. 황궁은 무림의 일에 일절 관여하지 말라. 대신 나는 황궁이 감당하지 못하는 그늘의 일들을 처리해 줄 것이다. 대륙의 세금 중 절반은 천마성으로 향할 것이며 황실의 군대는 나의 명령에 따라 움직이게 될 것이다. 대전안이 술렁였다. 대신들이 감히 목소리를 높여 반대하려 했으나 나는 고개를 살짝 돌려 그들을 응시했다. 나의 눈동자에서 붉은 마기가 번뜩이자 소리를 내뱉으려던 대신의 목구멍에서 피가 솟구쳤다. 그는 비명도 지르지 못한 채 바닥에 고꾸라졌다. 협상이란 대등한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진정한 협상이란 일방적인 통보이며 거부할 수 없는 죽음의 제안이다. 황제는 이제 선택해야 한다. 나의 그림자가 되어 왕좌를 보존할 것인가, 아니면 왕자와 함께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 것인가. 나는 이미 그의 마음속에 심어놓은 공포의 씨앗이 자라나는 것을 보고 있다. 그는 결국 고개를 숙일 것이다. 4. 황제의 굴복 금빛 왕좌에 드리워진 칠흑의 그림자. 침묵이 금난전의 거대한 공간을 질식할 듯이 메웠다. 황제의 눈동자는 초점을 잃은 채 나의 발치 어딘가를 헤매고 있었고, 그가 움켜쥔 용상의 팔걸이는 그의 손 떨림을 따라 비명 같은 삐걱거림을 내뱉었다. 나는 서두르지 않았다. 포식자가 궁지에 몰린 먹잇감의 심장이 공포로 터져나가기를 기다리듯 나는 나의 존재 자체만으로 황제의 영혼을 천천히 으깨어 나갔다. 마침내 대륙의 주인이라 불리던 노구가 서서히 앞으로 기울어졌다. 황금관에 매달린 옥구슬들이 서로 부딪히며 처량한 소리를 냈고, 황제는 나의 눈을 피하며 무겁게 입을 뗐다. 정령, 그것이 그대가 원하는 것인가? 짐을 천하의 웃음거리로 만들고 대명의 기틀을 뿌리째 흔들어서라도 그대의 욕망을 채워야겠단 말인가? 욕망이라니 황제여. 그건 너무 저급한 표현이다. 나는 질서를 말하고 있는 것이다. 정파의 위선자들이 그대의 눈을 가리고 귀를 막아온 수십 년의 세월을 끝내주려는 나의 자비다. 그대는 이제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나의 그늘 아래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기만 하면 된다. 나의 비릿한 미소와 함께 금난전 바닥에 깔린 붉은 비단 카펫 위로 검은 연기가 스멀스멀 피어올랐다. 그것은 단순히 연기가 아니라 나의 내공이 형상화된 마기의 쇠사슬이었다. 연기는 황제의 발치를 감싸고 올라가 그의 용상을 칭칭 감았다. 황궁의 대내 고수들이 경악하며 검을 뽑으려 했으나 맹호철의 차가운 시선이 그들에게 닿자마자 그들은 자신의 검무게조차 감당하지 못하고 바닥으로 고꾸라졌다. 황제 체념한 듯 눈을 감으며 알겠노라. 오늘 이후로 황실은 무림의 일에 간섭하지 않을 것이며 천마성을 무림의 유일한 지배자로 인정하노라. 또한 그대가 요구한 자금과 군권의 일부를 넘기도록 하겠다. 황제의 말이 끝나자마자 대전 안에 서 있던 수백 명의 대신들이 일제히 통곡 섞인 탄식을 내뱉었다. 하지만 그 탄식은 길게 이어지지 못했다. 나의 서늘한 살기가 대전을 한 바퀴 휘감자 그들은 자신의 목소리가 새어나가지 않도록 입을 틀어막은 채 바닥에 머리를 박았다. 보라, 이것이 권력의 본질이다. 금빛으로 치장된 황궁도, 수만 권의 경전으로 포장된 도덕도 절대적인 힘 앞에서는 한낱 모래성일 뿐이다. 황제의 굴복은 곧 이 땅의 법이 나의 발밑으로 기어들어왔음을 의미한다. 이제 나는 무림의 마왕을 넘어 대륙에 보이지 않는 진정한 황제로 군림할 것이다. 5. 피해 맹약 대신들의 절망과 숙청의 낙인. 황제의 낙인이 찍힌 밀지가 작성되는 동안 나는 대전 아래에 엎드린 대신들을 하나하나 훑어보았다. 그들 중에는
정파 문파들과 은밀히 서신을 주고받으며 나의 파멸을 기도했던 자들이 섞여 있었다. 나는 그들의 이름을 굳이 부르지 않았다. 그들의 머릿속에서 흘러나오는 악취나는 공포가 이미 그들을 증명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나는 손가락을 가볍게 튕겼다. 나의 손가락 끝에서 솟아오른 작은 불꽃, 신마염이 허공을 가르며 날아가 좌부승지와 이조참판의 가슴에 박혔다. 살려주십시오. 마왕님, 살려주십시오. 그들은 가슴을 쥐어뜯으며 바닥을 굴렀다. 살이 타는 냄새가 아니라 영혼이 타 들어가는 비릿한 냄새가 금난전을 가득 채웠다. 나 너희의 충성심을 믿지 않는다. 다만 너희의 고통은 믿지. 방금 너희의 심장에 박힌 것은 나의 마종이다. 황궁의 일을 나에게 숨기거나 칙령을 어기는 마음을 품는 순간 너희의 오장육부는 안에서부터 녹아내릴 것이다. 이것은 나의 피의 맹약이다. 살아남은 대신들은 이제 공포를 넘어 광기 어린 복종의 눈빛을 보냈다. 그들은 이제 황제의 신하가 아니었다. 그들은 나의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 황궁 구석구석을 감시할 나의 사냥개들이었다. 천문진 보았느냐? 황궁을 장악하는 법은 복잡하지 않다. 가장 높은 곳을 꺾고 그 아래의 탐욕스러운 자들의 심장에 공포의 못을 박으면 그만이다. 이제 황궁은 나의 거대한 정보 본부가 될 것이며 대륙의 모든 물자는 천마성을 향해 흐르게 될 것이다. 6. 황궁을 나서는 마왕 천하를 뒤덮는 암흑의 시대. 밀약을 마친 나는 황궁의 정문을 향해 유유히 걸어 나갔다. 등 뒤에서는 황제의 흐느낌과 대신들의 떨리는 숨소리가 들려왔지만 나는 돌아보지 않았다. 황궁의 오문을 나서는 나의 앞길에는 수천 명의 천마 군단 전사들이 무릎을 꿇고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하늘은 어느새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겨 있었다. 보름달조차 검은 구름에 가려 빛을 잃었고 오직 천마 군단이 든 횃불만이 기괴한 붉은 빛을 내뿜으며 밤을 밝히고 있었다. 황도를 가득 채운 백성들은 문을 걸어 잠근 채 숨을 죽였고 개 짖는 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죽음의 정적이 도시를 지배했다. 나는 가마에 올라타며 차갑게 음조렸다. 나 이제 강호에 선포하라. 황궁조차 마왕의 발밑에 엎드렸다. 저항의 시대는 끝났고 복종의 시대가 도래했음을. 나의 뜻에 거역하는 모든 문파와 가문은 이제 황실의 반역자이자 마왕의 적이 될 것이다. 나의 선언과 함께 천마 군단의 거대한 고동소리가 황도를 뒤흔들었다. 그 소리는 산맥을 타고 넘어가 수백 리 밖의 정파 문파들에게 전달되었을 것이다. 배신자 명이여, 너는 황궁의 힘을 빌려 나를 가두려 했지. 하지만 이제 보라. 네가 그토록 의지하던 황궁이 이제 나의 검이 되어 너의 목을 겨누고 있다. 너의 최후는 이제 시간 문제일 뿐이다. 중원은 이제 나의 검은 바다가 되었고 너는 그 바다에 빠져 죽어가는 가련한 조각배에 불과하다. 가마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황궁의 성벽을 뒤로하고 멀어지는 나의 눈동자 속에는 붉은 마귀가 소용돌이치며 타올랐다. 절대 권력의 완성. 그것은 이제 시작일 뿐이었다. 대륙 전체를 나의 어둠으로 물들이기 위한 진군은 이제 멈추지 않을 것이다.